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딱히 무슨 법문이라기보다 사실 법문을 뭘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출근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문적설을 해야 되겠다. 미리 질문을 받아가지고 차라리 질문을 받은 걸로 법문 형식으로 답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해야 되니까. 며칠 전에 제가 외부에 강연을 뭐 잠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제 거기 가니까,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아요. 보니까. 요즘 뭐, 어디를 가든지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끼리만 놀고, 또 좀 나이 좀 있는 분들은 뭐 나이 있는 분들끼리만 놀고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뭐 젊은 사람들하고 놀고 싶어도 항상 뭐 이렇게 그냥 나이 드신 분들하고만 이렇게 인연이 닿습니다. 뭐 이제 어떤 분들이 나오나 뭐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뭐 퇴직한 교수님도 계시고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뭐 평생 교수면은 평생 공부만 하고 뭐 연구만 했을 건데, 정년퇴직했으면 좀 쉬시지 뭘 또 공부를 하시겠다고 또 참 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뭐 대단한 공부도 아닌데 나오셨을까. 이런 좀 의아한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로 들으러 나오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노인복지관 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노인복지관에 이제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각계각층의 분들이 다 오신답니다. 교장 선생님, 뭐 교사, 교수, 뭐 등등등 뭐 하여튼 왕년에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름 사회생활에서 나름 그래도 좀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 노인복지관에 나오신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치열한 힘겨루기를 한대요. 뭐 예를 들면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을 누가 할 거냐 그거를 놓고 뭐 전직 교수님이랑 교장 선생님이랑 표대결을 해가지고 막 서로 그냥 신경전을 벌이고 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지고 뭐 하여튼 그런답니다. 노인복지관 나오시기 전에는 그래도 나름 자기가 사회활동하는 부분에서 전문가로서 일가를 다 이루신 분들이 나이 드시고 나니까 이제 누가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이제 노인복지관 나가가지고 이제 배드민턴 뭐 동아리 모임 뭐 탭댄스 동아리 모임 회장 자리 그거 하나 놓고 이제 나이 70 넘어가지고 막 박터지게 싸우는 거야 이제. 옛날에 뭐 교수면 뭐고 교장 선생님은 뭐하냐 이겁니다. 지금은 탭댄스 동호회 회장 자리 하나 놓고 그렇게 참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게 이제 그거를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문제고 나이를 먹으면은 누구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마음은 굴뚝같지만 몸이 따르지 않으니까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나마 내가 좀 할 수 있는 좀 뭔가 영역이 있으면 그거라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야 지금 어쨌든 현역에 이렇게 있긴 합니다만은 가만히 보면 남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뭐 낮에 이런저런 일이 있거나 하면 사람도 만나고 뭐 지금처럼 법문도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이 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하루가 가지만 저녁에 되면 할 일이 없어요. 제가 뭐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뭐 저녁에 뭐 자식들이 뭐 옆에서 떠들고 속을 새기고
아니 뭐 손자들이 그냥 맨날 와가지고 사람 못 살게 굴고 그런 것도 아니고, 마누라가 있어가지고 옆에서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계속 그냥 정얼정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저녁 내내 내 혼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장 저부터가 할 일이 없어요, 특별히. 저녁 되면.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좀 보다가, 음악 좀 듣다가, 책 좀 보다가, 이제 또 그나마 좀 내일 할 일이 있으면 좀 하다가, 이러다 보면 저녁 시간이 그냥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할 일이 없는 건 아닌데, 근데 딱 하고 싶은 그 뭔가가 탁 떠오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좀 모순이에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또 해야 될 일이 없는 건 아닌데, 그 딱 뭔가 그 일을 하면 시간이 쏜살같이 잘 가고, 뭔가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도 좀 뭔가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도대체 뭘까? 내가 뭘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떠오르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 아무리 생각해도 할 일이 없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다. 오히려 생각을 반대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뭔가, 맞아. 내가 그동안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렇지. 우리 수행자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수행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진짜 제대로 된 뭔가를 하는 건데, 그걸 내가 깜빡 잊고 엉뚱한 걸 쫓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좀 뜬금없이 반야신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야신경 제일 앞에 시작을 그렇게 하잖아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조견, 비추어 보고, 도 일체 고액. 모든 고액, 고난과 액난을 건넜다. 이게 반야신경의 첫 문장입니다. 이게 첫 문장이고, 반야신경의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반야부 경전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성불교 경전이 반야부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소승과 대성을 이어주는 어떤 교량 역할을 하는 게 반야부 경전이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많습니다. 반야부에 속한 경전들. 그 경전들의 내용이 짧은 반야신경 안에 다 들어있고, 반야신경의 핵심은 아까 말한 첫 문장이 있고, 그 반야부가 속해 있는 그 팔만대장경,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결국은 반야신경 그 첫 번째 줄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제가 재작년인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고난, 액난을 벗어나려면, 즉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돼.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는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볼 수 있고,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고통 이러면은 괴로움,
뭔가 누군가 뭐 모기한테 물려서 가렵다. 이런 거 길을 걷다가 잘못해서 돌뿌리를 차가지고 발가락이 아프다. 뭐 이런 신체적인 고통도 뭐 이 여기서 말하는 고통입니다. 많은 이건 아주 일부분입니다. 아주 일부분. 경전에서 그러니까 범어 산스크리트어로 고통을 두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두카 이것을 말을 그대로 이 말 뜻을 풀어보면 이게 그때 당시 인도에서 그 말을 어떤 경우에 썼냐고 하면 사실 이거는 부처님이 만든 말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만든 말인데 그 원래 말은 그 수레 있잖아요. 수레의 그 바퀴하고 그 수레 바퀴와 바퀴를 연결하는 가운데 축 있잖아요. 이 축하고 수레 바퀴하고 뭔가 이렇게 이빨이 잘 안 맞아가지고 수레가 좀 불안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덜커덕. 뭔가가 좀 매끄럽지가 못해. 뭔가가 조화롭지 못해. 뭔가가 만족스럽지가 못해.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그 뭐 신체적인 고통, 우리가 고라고 쓰니까 당장 그런 신체적인 고통이나 감정적인 괴로움만 떠올리는데 사실은 그런 좀 뭔가 좀 조화롭지 못하다, 불만족스럽다,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느낌 전반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야기한 뭔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상태이죠, 내가 지금 상태에 만족을 하고 있으면 그 뭔지 모를 그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안 하겠죠. 사실 이런 고민을 아무리 해봐야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뭔가는 실제로 존재한다기보다 내 안에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상태,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뭐 예를 들면 뭐 책을 쓰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불사를 그냥 크게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우리 신도님들 막 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뭐 그렇게 바쁘게 살 수도 있고, 그건 뭐가 되어도 그 상황이 내를 영원히 만족시켜주지는 못하니까, 결국 그 뭔가는 아무리 찾아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한 번뇌입니다. 두카, 고. 이 번뇌.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나 고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뭔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심심해. 사실은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돼. 근데 그런 건 하기 싫어. 그럼 뭐 하고 싶은데? 나도 몰라. 근데 뭔가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냥 시간만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런 상태, 뭔가 불만족스러운 상태, 고통스러운 상태,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 이런 번뇌가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번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번뇌를 벗어나려면 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춰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하고 아까 내가 이야기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 뭔가가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모를 땐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것은 내 밖에서 나의 내 안에 만족스럽지 못한 이 상황, 이 상태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찾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내 밖에 뭔가. 그것이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불사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막
기도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 어떤 액션, 내 밖에 뭔가를 향한 액션인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해봐야 채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 자체를 하지 말고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법회가 끝나면 대웅전을 나와서 뭐 떡을 받아가지고 도반들하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하다가 봉고차를 타고 밑에 버스 종점까지 내려가서 버스를 기다렸다가 집에 이제 가실 건데, 이 과정 동안에 내가 걸음을 어떻게 걷는지, 내가 손놀림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도반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 표정이 어떤지, 이런 하나하나 매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버스 정션까지 갈 때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없죠. 떡 받아가지고 봉고 타고 그냥 가는 겁니다. 뭐 했냐고 물어보면 뭘 하긴 뭐해, 그냥 봉고 타고 집에 갔지. 한 게 없잖아요. 근데 한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했으면 걷고 손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뭔가를 바라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느낌이 내 안에서 스쳐 지나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내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또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걸 나는 몰라. 모른다는 말을 나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했어. 무의식적으로 했다. 내가 그것을 알고 했을 때는 의식적으로 한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내가 자각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깨닫는다는 것은 안다는 말이거든. 내가 또렷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은 내가 알고 있는 거고 무의식이면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무의식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다른 예를 들자면 밥을 먹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고 댁에 가시면 식사를 하실 건데, 실제로 밥을 먹으면서 내가 진짜로 그렇게 하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입은 열심히 밥하고 반찬을 막 씻고 있어요. 씻고 있고, 손은 이미 젓가락은 다른 반찬에 가 있어. 숟가락은 또 밥을 뜨고 있어. 그러면서 눈은 또 다른 뭔가,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의 얼굴을 보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 귀는 또 다른 소리를 듣고 있어. 아, 위층에서 또 애들이 또 떠드는구나. 그런 소리를 또 들어. 그러면서 머리는 또 딴 생각을 해. 아, 애들이 또 쿵쿵거리고 또 뛰어다니네. 입은 입대로 따로 놀고, 손은 손대로 따로 놀고, 눈은 눈대로 따로 놀고, 귀는 귀대로 따로 놀고, 생각은 생각대로 따로 놀아요. 사실은 근데 나는 그걸 하나도 기억을 못해. 너 지금 밥을 어떻게 먹고 있냐 물어보면 그냥 밥 먹고 있지 뭘 밥을 어떻게 먹어.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다 제각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는 동작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하는 게 바로 수행이다. 밥을 먹을 때
밥 씹는 것만 하겠다 라고 내가 머릿속으로 입력을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밥을 먹어보세요. 답답해서 미쳐버립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내 입안에 밥이 다 없어질 때까지 반찬도 집으면 안 되고 숟가락으로 또 밥을 떠면 안 되고 딴 거 하지 말고 머리로 딴 생각하지 말고 밥만 먹는 거예요. 오로지 입안에 밥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기다리지를 못해요. 적당히 씻고 그냥 삼켜버려. 어떻게? 나도 모르게. 내 의식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스님이 법문할 때 밥을 다 씹을 때까지 관찰하라고 했으니까 관찰해야지 라고 의식은 관찰하는데, 이 몸은 답답하니까 적당히 씹고 그냥 나도 모르게 꿀꺽 삼켜버린다 이거야, 밥을.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생각 없이. 밥 먹는 거 하나도 사실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밥을 먹어요. 좀 말하기 못하지만 개, 돼지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밥 먹는 게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냐 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가 1년 360, 하루 24시간, 1년 360을 발걸음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밥 먹는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앞에 뭐가 지나가네 뭐 이런 것들 다 신경 쓰면 사람이 머리가 폭발해가 못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든 뭐 생명체가 살아남으려면 지금 내가 필요한 그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저기에 먹이가 있구나. 그럼 먹이 말고 다른 거에 정신 팔면 안 되겠죠. 먹이에 딱 집중을 해야지 그놈을 내가 먹이를 잡아가지고 배를 채울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고양이한테 그런 실험을 했어요. 고양이한테 어떤 실험을 했느냐. 물론 고양이 뇌에다가 막 이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극 같은 거 막 연결해가지고 뇌파를 검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어떤 음악 같은 거를 들려줘. 그러면 고양이의 뇌파가 그 음악에 반응을 하는 뇌파가 측정이 돼요. 당연하겠죠. 소리가 들리니까 고양이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본능적으로 그 소리에 반응을 하겠죠. 행동은 안 하지만 뇌파를 측정하면 그게 나오겠지. 그러다가 고양이 앞에 쥐를 한 마리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고양이의 그 음악 소리에 반응하던 뇌파가 정지해요. 모든 뇌파는 어느 영역만 활성화되냐? 쥐를 노리는 그 어떤 머리의 영역만 뇌파가 측정이 되고 다른 부분은 다 작동이 중단되어 버려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굳이 이런 실험을 안 해도 집에서 고양이 키우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보면 분명히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게 그냥 뭔가 하나 탁 피리 꽂히면 그것만 딱 쳐다보고 있잖아요. 몸을 탁 낮춰가지고 아무리 주인이 그냥 뭐 딴짓을 옆에서 하고 뭐 눈을 가리고 해도 신경도 안 쓰잖아요. 어마어마한 집중력으로 뭔가 저기 먹이가 있다. 그 판단이 들면 그것만 탁 노립니다. 실제로 뇌의 작용이 뭔가 하나에 딱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내가 작동을 중지를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 우리 사람뿐만 아니고 어떤 그러니까 포유류의 뇌, 영장류의 뇌가 작동하는 걸 보면 실제로 외부의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 저기 뭔가 있다. 색깔은 어떻고, 뭐, 크기는 어느 정도고, 이런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전달하는데 작동하는 뇌는 전체 뇌의 한 20% 정도가 그런 데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오히려 그런 정보, 자기가 받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카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풍기도 보고, 자복도 보고, 하늘도 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동시에 보고 있는데, 다른 정보들을 억누르는데 뇌의 나머지가 80%가
작용을 한다 이겁니다. 이게 오히려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것보다 그 외에 나머지 정보를 억누르는데 내가 더 많은 활동을 한다 이거지.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도 모르게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는 자연적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끌려다니는 거지. 문제는 그겁니다. 끌려다닌다는 말은 뭔가의 상황을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끌고 다니는 그것이 어떤 상황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화가 났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뜬금없이 내 뒤통수를 때렸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순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납니다. 화가 확 나. 분을 참을 수가 없어. 도대체 누가 그냥 씩씩거리면서 화가 납니다. 근데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내가 화를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의 뒤통수를 때렸다라고 하는 어떤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내가 화를 내는 것으로부터 좀 자유롭다. 독립적이다.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1초 동안 화를 냈다가 화내면 안 되지. 이게 바로 1초 뒤에 화내지 말자. 그러면 화가 수독돼야 돼.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화가 나면 화를 가라앉히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은 내가 화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행동의 거의 대부분을 아까 말했듯이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어. 또 그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수많은 정보들, 그 정보들에 내가 반응을 하는데 이걸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기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그런 정보들에 내가 끌려다니는 거고 내가 종속되는 거지.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자유로우려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고 의식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거고 그게 바로 깨달은 겁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아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뭔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은 그러면 이 길고도 긴 밤, 이 저녁에 딴 거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금 네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 생각 그런 것들을 관찰해라 이겁니다. 정 관찰할 게 없으면 숨 쉬는 거라도 관찰을 해라. 그게 뭡니까? 그게 수행입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수행은 할 생각 안 하고 뭔가 내 안에 이 뭔가 좀 결여된 부분을 채우고 싶은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채우고 싶다는 그런 막연한 욕망이죠.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수행을 하자. 수행은 다른 게 아니다. 내 자신의 행동, 나의 감정을 내가 거리를 두고 화를 내는구나. 오른쪽 손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구나. 라고 거리를 두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알아차리는 거고 그게 궁극적으로 가자면 깨닫는 거다. 그게 바로 반야심경에서 제일 처음에 말하는 뭡니까? 행심, 반야, 바람일다가 그거예요. 반야는 지혜고 바람일다는 완성 그런 말. 그러니까
받냐 바람일 때는 지혜의 완성을 행한다.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는 것은 뭐 나의 정체성, 나의 인격, 나의 성향, 나의 사상, 가치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오른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구나. 내가 지금 허리가 좀 뻐근해가지고 허리를 펴고 있구나. 라는 자기 자신을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어떤 그 이상도 이하의 뜻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뭐 심오한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못해요, 근데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그게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도인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정작 뭐 당장 저부터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관찰을 하면 어떻게 된다?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조견, 오온이 공한 것을 조견 비추어 보게 된다 이거지. 그게 바로 뭐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거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관찰하면 됩니다. 이게 반여신경에서 하는 이야기고 이게 부처님이 평생 이야기하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오늘은 또 뭐하고 하루를 보내나 뭐 좀 재밌는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 왼손이 뭐 하고 있나 그거를 먼저 관찰을 하십시오. 지금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나 지금 내 몸 부위 중에서 어디가 지금 불편한가 이런 거를 관찰하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 아까 말했듯이 내가 지금 밥을 어떻게 먹고 있나 하나하나의 동작들을 관찰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수행이다. 네. 이렇게 아시고 네. 오늘은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